여기 미국 대형 로펌 변호사가 있는데요. 한국은 낯설고 정돈되지 않았다고 믿고 있는데요. 그는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믿게 되었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일로 충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정말 지저분한 걸 싫어해요. 무질서한 것도 싫고요. 제자리에 딱 맞게 정리되지 않은 것은 뭐든 견딜 수 없었죠. 그래서 30년 동안 우리 로펌에서 최고의 변호사로 일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하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제 이름은 에블린 블레어예요. 64살이고 뉴욕시에 있는 큰 로펌에서 일하고 있었죠. 제 사무실은 47층에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도 좋을 만큼 멋진 도시 전망이 펼쳐져 있었어요. 물론 저는 그걸 잘 보지도 않았지만요. 일하느라 너무 바빴거든요. 매일 아침 저는 똑같은 일과를 따르고 있었어요. 5시 30분에 기상, 러닝머신에서 꼭 20분, 샤워는 정확히 8분, 월요일엔 회색 정장, 화요일엔 네이비, 수요일엔 검정색, 이런 식으로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고 완벽하게 잘 맞았어요. 오늘까지는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순간 그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뭔가 강렬하고 낯선 냄새였죠. 전문적인 법률 사무소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냄새였어요. 코를 찡그리며 냄새가 나는 휴게실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죠. 거기서 제이슨 박을 발견했어요. 32살의 한국계 미국인으로 우리 로펌의 젊은 변호사 중 한 명이었죠. 똑똑한 청년이지만 너무 조용했어요. 그리고 항상 이상한 점심을 가져와서 먹고 있었죠. 박 씨, 그의 용기에 담긴 검은 해초로 감싼 노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꼭 그 음식을 사무실에 가져와야 하나요? 냄새가 정말 신경 쓰이네요. 제이슨이 차분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어요. 화난 게 아니라 그저 인내심 있는 눈빛이었죠. 죄송합니다, 블레어 씨. 이건 김밥이에요. 한국식 해초 쌀놀이죠. 어머니의 레시피예요. 다른 곳에서 드시면 어떨까요? 나가려고 돌아서며 말했어요. 우리 중 일부는 전문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정수기 옆에서 수다를 떨고 있는 두 비서의 대화가 들렸어요. 아시아 수입품에 대한 세관세 소식 들었어? 한 명이 속삭이고 있었어요. 내 언니가 말하길 가격이 미쳐버리기 전에 지금 한국 음식을 미리 사놓으라더라. 맞아? 사람들이 이미 H마트에서 마지막인 패키지를 놓고 싸우고 있대. 다른 한 명이 대답했어요. 전 눈을 굴렸어요.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누가 마른 해초 때문에 싸우겠어요? 미국인들은 때로 정말 속기 쉽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그런 것을 그리워하겠어요? 아침 일과에 들어갔어요. 계약서를 검토하고 법정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제 사무실은 제 성소였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죠. 책은 저자가 아닌 주제별로 정렬되어 있었고요. 펜은 완벽한 직각으로 놓여 있었고 책상 서랍에는 모두 라벨을 붙이고 정리해 놓았어요. 정확히 오전 11시 42분 전화벨이 울렸어요. 그 번호를 보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낸시 로웰. 제 가장 오래된 친구였죠. 지난 10년간 제가 우는 모습을 본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에블린, 그녀의 목소리가 지난달보다 더 약해져 있었어요. 오늘 메모리얼 병원에 와줄 수 있어? 의사들이 선택지에 대해 얘기하고 싶대. 선택지 사기 암 환자에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완벽하게 정돈된 제 세계가 살짝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4시에 갈게. 머릿속 일정을 이미 재조정하며 말했어요. 낸시의 병실은 너무 밝고 너무 추웠어요. 흰 시트 위에서 그녀는 작아 보였고 한때 생기 넘치던 빨간 머리카락은 이제 바래고 얇아져 베개 위에 놓여 있었어요. 의사들은 솔직했어요. 몇 주, 아마도 몇 달. 치유는 없고 그저 편안한 돌봄만 있을 뿐이었죠. 그녀의 침대 옆에 앉아 뼈만 남은 손을 잡았어요. 낸시는 대학 시절 제 룸메이트였고 결혼식 때 들러리였으며 이혼 후 거의 보지 못하는 제 아들의 데모였어요. 그녀는 제가 이런 모습이 되기 전에 저를 알고 있었죠. 웃긴 게 뭔지 알아? 낸시가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여전히 제가 항상 사랑했던 그 강남기가 묻어나는 말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고급 병원식 중에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은 김씨 아줌마의 김밥이야. 김씨 아줌마?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고 있었어요. 2학년 때 우리 이웃이잖아. 기억 안 나? 영어를 거의 못하셨지만 시험 기간 내내 우리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셨던 그 작은 한국 여성. 채소가 들어간 해초 쌀롤? 그거 정말 환상적이었어. 희미하게 기억났어요. 미소 짓는 여성, 플라스틱 용기들, 그리고 제가 평생 직업적으로 피해왔던 그 냄새. 다른 걸 가져다 줄까? 내가 좋아하는 그 프랑스 비스트로에서 제안했어요. 낸시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아무것도 맛이 제대로 안 느껴져, 에브. 하지만 자꾸 그 김밥이 생각나. 웃기지, 그렇지? 내 마지막 식사 소원이 40년 동안 맛보지 않은 거라니. 병원을 나왔을 때 낸시의 부탁이 가슴에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한국 음식을 원했어요. 제가 수년간 피하고 비꼬는 말을 하고 코를 찡그리던 바로 그것. 완벽하게 정돈된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어요. 도움을 청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야 했죠. 냄새나는 한국 점심을 가져오는 제이슨 박에게요. 그날 밤 천천히 집으로 운전해 갔어요. 머릿속은 온통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죠. 내일은 무질서나 지저분함보다 더 싫어하는 일을 해야 했어요. 내일 저는 제가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그날 밤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낸시의 수척한 얼굴이 보이고 김밥을 달라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거든요. 계속 제이슨 박과 사무실의 냄새를 풍기던 그의 도시락통들이 생각나고 있었어요. 그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생각에 제 속이 꼬이는 느낌이었죠. 알람이 5시 30분에 울렸을 때 저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평소 아침 일과를 따랐지만 머릿속은 다른 곳에 가 있었죠.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누구와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제 사무실로 가는 복도를 걷고 있을 때 회의실 중 하나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제이슨 박이 큰 테이블에 혼자 앉아 있었고 주변에는 서류들이 널려 있었죠. 생강차 냄새가 나는 보온병이 그의 팔꿈치 근처에 놓여 있었어요. 문득 깨달았죠. 그가 항상 제일 먼저 출근하는 사람이었구나. 그저 제가 이전에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었어요. 문간에 서서 가죽 포트폴리오를 너무 꽉 쥐고 있어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하고 있었어요. 아직 돌아설 수도 있었죠. 혼자서 한국 식당을 찾아볼 수도 있었고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도 있었어요. 그의 도움이 필요 없었어요. 하지만 낸시는 진짜를 원했어요. 식당 버전이 아니라 그녀가 기억하는 그 집에서 만든 김밥 말이죠. 박 씨, 제 귀에도 뻣뻣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는 놀란 표정으로 올려다봤어요. 블레어 씨, 안녕하세요. 회의실이 필요하신가요? 아니요. 목에 말이 걸렸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저는 조언이 필요해요. 그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지만 그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어요. 물론이죠. 자리에 앉아 포트폴리오를 테이블 위에 놓고 두 손을 모았어요. 어려운 사건의 최종 변론을 앞둔 것처럼 심장이 뛰고 있었죠. 제 친구가 아파요. 암이에요. 말기죠. 억지로 말을 내뱉었어요. 특별히 원하는 음식이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 수가 없어요. 듣기 참 안타깝네요. 그가 말했는데 그의 목소리에 담긴 친절함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제가 그를 대했던 방식을 생각하면 친절함을 받을 자격이 없었거든요. 그 친구가 김밥을 원해요. 그 한국식 케초 쌀롤 말이에요. 박 씨가 그걸 만든다고 들었어요. 그 말들이 제 혀에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놀란 표정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가 곧 따뜻함으로 바뀌었어요. 네, 어머니의 레시피로 만들어요. 친구분을 위해 좀 준비해 드릴까요? 저는 날카롭게 한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보수는 드릴게요. 제이슨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픈 분을 위한 거라면 제게는 영광이죠. 언제 필요하신가요? 가능하다면 내일이요. 오후에 그 친구를 방문할 예정이에요. 내일 정오까지 준비해 놓을게요. 그가 잠시 멈췄어요. 블레어 씨,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볼게요. 친구분께 식이 제한이 있나요? 치료 중에는 때로 특정 재료가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모르겠네요. 갑자기 무독함을 느끼며 인정했어요. 물어볼 생각을 못했어요. 판단 대신 그의 얼굴에는 이해만 보였어요. 알아내실 수 있다면 알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치료 중인 분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다양한 종류로 준비할게요.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가려고 일어섰지만 문 앞에서 무언가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박 씨? 고마워요. 그날 오후 늦게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한 기사가 제 주의를 끌었어요. 도시 전역의 한국 마켓에서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고 있었죠. 새로운 관세 발표로 대혼란이 일어나서 쇼핑객들이 마지막 남은 말린 김 패키지와 김치 항아리를 놓고 싸우고 있었어요. 가슴에 차가운 느낌이 퍼졌어요. 만약 제이슨이 낸시가 필요로 하는 재료를 구하지 못하면 어쩌지? 그녀를 실망시킬 생각을 하니 속이 안 좋아졌어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일찍 퇴근해서 H마트로 운전해 갔어요. 수백 번 지나쳤지만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는 한국 슈퍼마켓이었죠. 주차장은 꽉 차 있었어요. 안은 완전 혼란 상태였어요.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가득 실은 카트를 밀고 다니고 선반들은 이미 반쯤 비어 있었죠. 완전히 길을 잃은 기분이었어요. 아무것도 알아볼 수 없었어요. 라벨은 한국어로 되어 있었고 냄새도 낯설었으며 저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정확히 원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말린 김처럼 보이는 패키지가 있는 선반을 발견했어요. 몇 개만 남아 있었죠. 손을 뻗었지만 한 10대 소녀가 먼저 그것을 잡았어요. 실례합니다만 그건 제가 최고의 변호사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느려요. 아줌마 그녀가 말하며 이미 한국 제품으로 가득 찬 카트에 그것을 던져 넣었어요. 창피함에 얼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이건 제가 아니었어요. 붐비는 시장에서 이국적인 음식을 놓고 싸우는 모습이. 하지만 낸시의 얼굴이 계속 제 마음속에 떠오르고 있었어요. 제발요,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제 친구를 위한 거예요. 그 친구가 죽어가고 있어요. 소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래요, 맞아요.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서자 제 뺨이 더 뜨겁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제이슨 박이 쇼핑 바구니를 들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보고 서 있었어요. 박 씨, 놀라움을 숨길 수 없었어요.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일이죠. 그가 주변 군중을 훑어보며 말했어요. 가격이 3배로 오르기 전에 물건을 사고 있었어요. 그의 시선이 저에게 돌아왔어요. 여기서 블레어 씨를 볼 줄은 몰랐네요. 그의 시선을 마주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생각했어요. 혹시 박 씨가 모든 것을 찾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의 얼굴에 이해의 빛이 떠올랐어요. 그는 10대 소녀에게 돌아섰어요. 하유나, 이분은 내 동료야. 이분 친구분 정말 아프셔. 그가 아는 사람인 것 같은 그 소녀는 저를 한 번 더 훑어본 뒤 마지못해 카트에서 한 패키지를 꺼냈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아픈 사람을 위한 거니까 드리는 거예요. 고마워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김을 받으며 간신히 말했어요. 그녀가 걸어가자 제이슨은 부드럽게 제 손에서 패키지를 가져갔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집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품귀 현상이 어머니가 매달 로스앤젤레스에서 패키지를 보내주세요. 충분히 있어요. 그가 망설이다가 덧붙였어요. 내일 친구분 방문할 때 함께 가시겠어요? 때로는 음식에 대해 설명해주고 어떻게 먹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예전에 에블린이라면 즉시 거절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혼란스러운 가게에 서서 말린 김 패키지를 황금처럼 꼭 쥔 채 저는 제 자신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발견했어요. 네, 부드럽게 말했어요. 그러면 고맙겠어요. 우리가 함께 가게를 나서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64년 동안 저는 도움이 필요 없고 모든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하지만 낸시를 위해 저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로 발을 들여놓고 제가 무시했던 사람의 안내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었어요. 아마도 그게 진정한 우정의 의미인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할 만큼 용감해지는 것. 다음 날 병원에 가기 전에 옷을 3번이나 갈아입었어요. 결국 낸시가 한번 칭찬했던 파란색 실크 블라우스와 작년 제 생일에 그녀가 선물했던 컬러풀한 스카프를 선택했죠. 사무실에는 한 번도 착용한 적이 없었어요. 너무 밝고 너무 눈에 띄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병원 로비에서 제이슨을 만났어요. 그는 평소 변호사 정장이 아닌 단순한 파란색 셔츠와 어두운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아마도 김밥이 들어있을 작은 쿨러백을 들고 있었고요. 사무실 밖에서는 더 젊고 편안해 보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블레어 씨, 그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에블린이라고 불러요. 갑자기 말했어요. 오늘은 에블린이라고 불러주세요. 지금 직장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의 미소는 따뜻했어요. 그럼 저는 제이슨이에요. 낸시의 층까지 가는 엘리베이터 안은 조용했어요. 숫자들이 하나씩 밝아지는 것을 지켜보며 지나가는 층마다 제 속이 점점 더 조여드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낸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어쩌지? 만약 그녀가 먹지 못하면 어쩌지? 만약 김밥이 그녀가 기억하는 것과 다르면 어쩌지? 친구분을 오래 아셨나요? 복도를 걸으면서 제이슨이 물었어요. 대학 때부터요. 46년이 됐네요. 그 숫자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거의 반세기 동안 이어진 우정인데 도움 없이는 그녀가 갈망하는 한 가지 간단한 것조차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낸시의 병실은 아침 햇살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녀는 하얀 시트 위에서 작아 보였지만 문 앞에 서 있는 저를 보자 그녀의 눈이 밝아졌어요. 제 뒤에 있는 제이슨을 발견했을 때 호기심이 그녀의 얼굴에 번졌고요. 낸시, 이쪽은 제이슨 박이에요. 제 동료인데 당신을 위해 특별한 것을 가져왔어요. 제이슨이
앞으로 나서서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로웰 부인. 에블린이 부인의 부탁에 대해 말해줬어요. 낸시의 눈이 커졌어요. 김밥을 가져오셨어요? 진짜 김밥? 어머니의 레시피예요. 제이슨이 쿨러를 열며 말했어요. 어떤 것을 좋아하실지 몰라서 몇 가지 종류를 준비했어요. 그는 병원 트레이 위에 3개의 용기를 펼쳐놓았어요. 그가 용기를 열자 쌀을 감싸고 있는 깔끔한 김놀이 나타났는데 알록달록한 채소들이 들어있는 걸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떤 것은 분홍색 줄무늬가 있었고 다른 것은 노란색 중심이 있었으며 몇 개는 안에 소고기처럼 보이는 것이 들어있었어요. H마트에서 사람들이 집어들던 편의점 패키지와는 전혀 달라 보였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낸시가 눈가에 눈물이 맺히며 속삭였어요. 딱 김 아줌마가 만들던 것 같아요. 제이슨은 접시에 김밥을 정리하면서 각 종류에 대해 부드럽게 설명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당근, 시금치, 계란이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오이, 무, 게맛살이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소고기와 버섯이 들어간 거예요. 그는 한 조각을 집어 보여주며 한두 입에 먹을 수 있다고 시범을 보였어요. 낸시는 떨리는 손으로 한 조각을 집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녀의 얼굴에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순수한 기쁨이 그녀의 표정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씹으면서 매 입마다 음미하며 눈을 감았어요. 대학 시절 맛이 나네요. 그녀가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다시 젊고 희망에 차 있던 그때 같아요. 그녀가 또 다른 조각을 집어드는 것을 보며 제 눈도 따끔거리는 걸 느꼈어요. 몇 주 동안 병원 영양사는 그녀의 식욕 부진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녀는 진심으로 즐기며 먹고 있었죠. 에블린, 이것 꼭 먹어봐야 해. 낸시가 제게 용기를 밀어주며 고집했어요. 저는 망설였어요. 평생 동안 이런 음식들을 피해왔거든요. 외국 음식, 낯선 음식, 다른 음식. 하지만 낸시의 애원하는 눈빛과 제이슨의 조용한 존재감이 저로 하여금 한 조각을 집어들게 했어요. 짙은 녹색 김으로 쌓인 쌀과 채소의 단단한 나선형을 살펴봤어요. 작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 맛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예상했던 것처럼 이상하지 않고 깔끔하고 어딘가 위로가 되는 맛이었죠. 김은 바삭하고 쌀은 약간 달콤했으며 채소는 신선하고 생생했어요. 맛있네요. 제 진심에 놀라며 인정했어요. 제이슨은 미소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모든 세월 동안 틀렸다는 걸 굳이 지적할 필요가 없었죠. 그의 친절함이 저를 고맙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기분이 들게 했어요. 음식은 시간과 문화를 넘어 우리를 연결해줘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제 할머니는 한국 전쟁 중 음식이 부족했을 때 어머니를 위해 이것을 만드셨고 어머니는 제가 법대 시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저를 위해 만드셨죠. 이제 저는 두 분을 위해 만들고 있어요. 낸시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이런 선물을 주셔서 감사해요. 의사들은 계속 제 생명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남은 날들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그녀가 김밥을 가리키며 의미 있어요. 우리는 몇 시간 동안 머물며 음식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이슨은 각 재료와 그 용도에 대해 설명했고 낸시는 김 아줌마와 우리의 대학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얘기한 적 없는 것들째 두려움, 경직된 시각, 변화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마음을 열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서는 느낌이었어요. 음식이 단지 연료가 아니라 역사와 의미를 담고 있는 세계, 사람들이 단지 식사만이 아니라 자신의 일부를 공유하는 세계였죠. 다음 주에 더 가져와요.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하자, 낸시가 말했어요. 그리고 제이슨, 내가 언급했던 그 수프도 된장 뭐였지? 된장찌개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된장으로 만든 스튜예요. 기력 회복에 좋아요. 그래, 그거 낸시가 말했는데 그녀의 눈이 몇 달 만에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알잖아요. 그 전에 모든 걸 다 먹어보고 싶어요. 그녀의 방박곡도에서 저는 제이슨에게 돌아섰어요.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미 표현하셨어요. 그가 말했어요. 수년 동안 굳게 닫아두셨던 문턱을 기꺼이 넘으심으로써요. 그건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면서 뭔가가 변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병원이 더 이상 그렇게 차갑고 멸균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이슨은 단지 이상한 냄새나는 점심을 직장에 가져오는 한국인 변호사가 아니었고요. 그리고 저는 어제 들어왔던 그 에블린과 같지 않았어요. 모두 단순한 쌀과 김놀 하나 때문이었죠. 집으로 운전해 가는 길에 수년간 제 자신 주변에 쌓아 올린 모든 벽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편견의 벽, 두려움의 벽, 습관의 벽, 한 끼 식사가 그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진 못했지만
작은 균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균열을 통해 새로운 세계가 보이고 있었죠. 질서와 통제를 추구하면서 이 모든 세월 동안 제가 거부했던 다른 단순한 기쁨들이 무엇일지 궁금했어요. 세상에 대한 제 좁은 시각에 맞지 않아서 놓쳤던 다른 연결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확신 대신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건 이상하게도 해방감을 주고 있었죠. 그 후 3주 동안 저는 다른 종류의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틀에 한 번씩 제이슨과 저는 새로운 한국 음식을 가지고 낸시를 방문했죠. 방문할 때마다 그녀의 몸은 더 약해 보였지만 정신은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불고기, 달콤한 소고기 요리를 먹어봤어요. 낸시가 혀 위에서 춤을 춘다고 말한 채소와 함께 만든 잡채도 가져갔고요. 제이슨은 심지어 작은 전기밥솥도 가져와 그녀의 방에 두어서 따뜻한 밥을 항상 먹을 수 있게 했어요. 간호사들은 우리가 오는 것을 보면 미소를 짓곤 했어요. 한국 음식 클럽이 왔네요. 그들이 말하곤 했죠. 그들은 낸시가 우리가 방문하는 날에 더 많이 먹는다는 걸 알아챘어요. 그녀의 의사도 심지어 혈액 수치가 약간 개선되었다고 언급했고요. 하지만 우리 모두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낸시는 죽어가고 있었어요. 암은 아무리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보다도 더 강했죠. 어느 날 밤 새벽 2시에 전화를 받았어요. 저는 낸시의 침대 옆 안락의자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녀의 가느다란 손을 잡고 있었죠. 잠이 들었었나 봐요. 야간 간호사가 부드럽게 저를 깨웠어요. 블레어 씨,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인 것 같아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낸시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호흡은 얕았고 얼굴은 편안해 보였어요. 그녀의 손을 꽉 잡았죠. 제이슨이 가져온 작은 밥솥은 여전히 꽂혀 있었고 공기 중에 부드러운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방에는 제스민 쌀향이 은은하게 풍기고 있었죠. 여기 있어, 낸시 속삭였어요. 바로 여기 있어. 그녀는 눈을 뜨지 않았지만 제 손 안에서 그녀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어요. 저는 그렇게 그녀의 호흡이 느려지다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제 가장 오랜 친구가 떠났어요. 바로 울지는 않았어요. 대신 조용한 방에 앉아 우리의 마지막 몇 주를 함께 보낸 흔적들에 둘러싸여 있었어요. 벽에 테이프로 붙인 대학 시절 사진들, 제이슨이 가져온 알록달록한 한국 찻잔들, 여전히 부드럽게 윙윙거리는 작은 밥솥. 장례식은 낸시가 요청했던 대로 정확히 진행됐어요. 검은색 대신 밝은 색상들, 장송곡 대신 경쾌한 음악, 설교 대신 이야기들. 내가 참석하고 싶은 파티처럼 만들어줘라고 그녀는 지시서에 적어두었죠. 제이슨은 파란색 정장을 입고 김밥통을 들고 왔어요. 그는 한국 전통에서는 가끔 고인이 저승 여행을 떠날 때 가져갈 음식을 준비한다고 조용히 설명했어요. 저는 그 생각이 이상하게도 위로가 된다고 느꼈어요. 장례식 후 저는 옛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제 아파트는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고 사무실은 너무 딱딱했어요. 김맨세는 더 이상 저를 불쾌하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무죄가 또 다른 상실감처럼 느껴지고 있었죠. 일주일 후 직장에 복귀한 첫날 제 책상 위에 작은 꾸러미를 발견했어요. 안에는 종이에 조심스럽게 쌓인 고급 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제이슨의 깔끔한 필체로 쓰인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친구를 위해 당신이 떠났던 여정을 기억하세요. 한 번 건너면 우리를 영원히 바꾸는 문턱이 있습니다. 김을 손에 들고 그 가볍고 바삭한 질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이슨의 김밥을 맛보던 낸시의 얼굴, 그녀의 고통을 뚫고 나온 기쁨이 떠올랐어요. 조심스럽게 김을 책상 맨 아래 서랍 수년간 거의 비어 있었던 개인용이라고 라벨이 붙은 그 서랍에 넣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했어요. 점심시간에 휴게실로 갔죠. 제가 들어가자 대화가 멈췄어요. 동료들이 제가 점심을 꺼내는 것을 지켜보면서 눈이 커졌어요. 제이슨이 공유한 레시피로 처음 시도한 약간 모양이 흐트러진 김밥이 담긴 용기였죠. 그게 김밥인가요? 블레어 씨? 소피아라는 인턴이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맞아요. 접시에 김밥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한 개 먹어볼래요? 너무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녀의 놀라움은 한 조각을 받아들면서 호기심으로 녹아내렸어요. 맛있어요.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약간의 도움을 받아서요. 방 건너편에 자기 점심을 먹고 있는 제이슨을 흘끗 보며 인정했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고 그는 조용한 이해의 미소를 지었어요. 나중에 사무실로 돌아와서 맨 아래 서랍을 열고 이제 투명한 봉투에 보관된 김 한 장을 바라봤어요. 때때로 가장 중요한 여정은 장소에 관한 것이 아니라 관점에 관한 것이라는 걸 상기시켜주는 물건이었죠. 서랍을 부드럽게 닫으며 손가락에 김 냄새의 흔적이 남아있는 걸 느꼈어요. 법률을 수행하는 수년 동안 불가능한 사건들을 이기고 어려운 협상을 헤쳐나가면서도
저는 오랫동안 무시했던 세계에 제 자신을 여는 것만큼 변화를 가져오는 도전을 직면한 적이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젊은 법률 보도원이 제 사무실에 파일을 가져왔어요. 그녀는 문간에서 망설이며 호기심의 공기를 킁킁거렸어요. 김 냄새가 난다면 저한테 말해도 돼요. 작은 미소와 함께 말했어요. 이제 저도 좋아해요. 그녀는 놀란 듯하다가 기뻐 보였어요. 사실 블레어 씨, 제 할머니가 만두라고 불리는 정말 맛있는 한국 만두를 만드세요. 어쩌면 언젠가 그러면 좋겠네요. 완전히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주방에 서서 다시 김밥을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었어요. 김발로 말 때 제 손가락은 서툴렀고 김이 여기저기서 찢어졌어요. 결과물은 제이슨의 완벽한 김밥처럼 예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입 빼어 물었을 때 그 맛은 저를 낸시의 병실로, 그녀의 미소로, 거의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우정으로 다시 데려다 주었어요. 내일 사무실을 위해 여분의 용기에 담았어요. 아마도 새로운 인턴이 좀 먹어보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64년 동안 저는 엄격한 규칙과 높은 벽으로 인생을 구축해 왔어요. 김 한 장과 죽어가는 친구가 가장 중요한 것들은 라벨이 붙은 서랍에 정리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데 필요했어요. 그것들은 공유되어야 해요. 제가 만들기를 배우고 있는 김밥처럼 인생은 우리가 다양한 맛, 질감, 그리고 색상을 함께 말아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 한 입 베어 물게 할 때 더 아름다워져요.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에블린 블레어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 사연의 외 미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